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우선 오늘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쟁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이 정치 자금이냐였는데,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같은 혐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기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왔는데, 명태균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민주당의 조작이다. 지금 그럼 박 의원님, 명태균 게이트는 어쨌든 권력형 정치자금 여론조사 의혹이다라고 어떤 민주당에서 공세가 있었는데, 지금 법원이 이렇게 무죄를 내렸다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이것을 조작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네. 이것은 어쨌든 정확히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받는 것인데, 네. 어쨌든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감이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저 돈을 쉽게 얘기하면 명태균 씨의 급여로 받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걸 국민들 어떤 일반 상식으로 보면 저걸 급여로 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 뇌리에 지금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말이 있잖아요. 가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당선자죠. 김영선이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까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에게 내가 얘기했고 할게. 이런 게 지금 국민들 귀에 다 쟁쟁하잖아요. 그런 육성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이런 것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저걸 급여로 본다. 예. 그리고 그래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오늘 판사의 판결문을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이 10개월 앞둔 시점은 통상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런 판사의 판단이 너무 자의적이죠.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에요. 네. 정당은 늘상 항상 선거에 대비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그러한 어떤 꿈을 품고 욕심을 품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10개월 전이어서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언제든 이것을?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서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유들을 많이 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시세 조종에 관한 것도 무죄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 판사가 전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전혀 모르는 분야의 판사가 재판을 한 것인데, 어쨌든 1심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특검이 항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특검이 좀 어떤 논리나 네. 또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더 보강해서 항소를 해야 되고 2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특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2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잠깐 보면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추경호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이 됐었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신영대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됐거든요.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할 거냐라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 의원님, 지금 현재 강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긴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죠.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선은 먼저 지금 이제 그래픽에서 예. 나왔듯이 권성동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투표로서 가결이 됐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정치개혁 일환으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그러니까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 표결에 있어가지고 부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민주당도 부담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께서 우선은 자진 탈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4시간 만에 제명 조치가 됐거든요. 그거는 당 차원에서 가장 큰 어떤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강선우 의원께서 주장을 하셨던 어떤 그 소명 부분이 거짓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명 조치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일환이라고 보면은 또 지금 뭐 김경 전 시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강선우 의원이나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이걸 부결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뭐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결이 되고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여진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되게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인가요? 당연히 부담이 예. 되겠죠. 앞에 그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 부결은 왜 부결이 됐냐면 이것은 본인과 직접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 예. 사무국장이 그것도 신영대 의원이 사무국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동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건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본다면 어쨌든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정확히 나오고 있는 이런 국민 감정의 법 감정에 보면 네.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 이런 감정, 법 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들이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부결이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뭐 제 식구 감싸기냐 또 뭐 내로남불 뭐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뭐 저는 만약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이 표결은 이루어져야 절차대로, 되거든요. 네.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결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위례 개발 비리 의혹이 잠깐 설명드리면 2013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의 내부 정보를 넘겨서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인데 지난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민간 업자들에게 1심 무죄가 선고가 됐었죠.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 업자들의 무죄가 지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가 됩니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범죄 규명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고 정권의 외압에 맞설 기계도 모두 잃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배불려주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 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 관련해서 새벽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애초에 되지도 않는 사건이었다, 법리상. 김 의원님, 그런데 이 사건 내용은 그동안 무수히 저희가 많이 다뤘고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항소 포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 우선은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계속 연이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그렇게 또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또 저희가 주장하는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앞에 저희 한병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무죄 선고 취지 자체가 증거 조작에 의한 정치적 기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본질이 약간 좀 틀립니다. 네. 재판 그 판결문 자체를 보면은 이게 그 민간 사업자에게 공모 절차 등 이 비밀을 넘겨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한 2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저기 대장동 같은 경우 훨씬 더 금액이 크고요. 예. 결국은 뭐냐면은 그 판결에서 보면은 어쨌든 비밀을 위법하게 취득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잘못된 건데 이것에 대한 이득은 그 사업자의 또 역할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판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또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장동 항소 포기 11월에 있었던 대장동 항소 포기의 그런 여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그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1년에 진행되어 오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인 특검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8개 사건이나 12개 혐의 그리고 또 5개 재판을 중지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남욱 정영학보다 더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대통령이다. 당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좀 명명백백하게 항소 포기서부터 예. 다 들여다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항소 포기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여파이고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기소 자체가 조작 기소다. 그러면 그 기소가 더 정치적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죠. 예. 이걸 특검해야 된다는 김성원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네. 다만 민주당은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검찰의 그런 뭐 조작, 기소 이런 못된 짓들을 반드시 밝혀서 이 검찰청이 검찰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완전히 이번에 정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이득을 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례 신도시 특혜와 관련해서 국민들 귀에 아직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나만 이렇게 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윗 어르신이에요. 윗 어르신 이재명 그 당시 시장 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녹취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위례 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이게 위례 신도시와 윗 어르신이 비슷하긴 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위례 신도시라는 그 발언을 윗 어르신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 기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이거 피가 정말 거꾸로 솟을 일 아니겠어요? 제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아직도 믿고 이렇게 검찰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조사를 받는데 예, 그래서 1심에서 제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 바로 무죄가 됐지만 근데 저를 기소한 검찰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1심에서 구형을 6개월씩이나 하면서 위원장님 반드시 대법원까지 꼭 가십시오. 위원장님이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인정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막 이래요 검찰이. 예. 자, 이런 검찰이 못된 버릇, 이런 버릇 반드시 없애야 되죠. 네. 물론 99%의 정말 일반 국민들의 이 권리를 보호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검찰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새끼 정치인뿐만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가는 이런 큰 정치인들을 이렇게 엉터리 조작 기소하는 이러한 못된 과거의 이런 것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그렇게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예 정치인에서 삭제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검하자는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특검에 동의해 주시니까 저희 반가운 일입니다. 네. 예. 우선은요, 그 뭐 윗 어르신, 위례 신도시 이렇게 뭐 그 되고 그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비밀을 갖다가 부당하게 취득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박소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김에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같이 속개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